김진희 목사 대표께서 말씀대로 국민이 깨면 할 수 있다. 깨는 데는 저쪽이 선거리보다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명선거는 곧 우리 주권을, 국민 주권을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사전투표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명선거에 보장하는 5대 필요 요건, 투표용지가 진본이냐 아니냐를 뭘 가지고 감정할 것이냐, 사전투표용지 선거는 입장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느냐, 오구대선 사전투표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전자개표지 어떻게 해서 조작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자, 이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면 과제가 사전투표하고 전자개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중점 두고 말씀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그 여론집에 선거에서 여론이 주장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으로 그치했다. 우리 현실로 와서. 그리고 소 선거제를 뿐만 아니라 중선거제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나겠습니다. 예. 자, 투표용지 기본 요건을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4가지. 우선 투표용지에 도장을 시켜야 되죠. 위에 찍는 것이 선관위 청인인데 이건 법에서 인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사인이라는 자기 도장입니다. 청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그 창구 직원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은행의 무슨 직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하고 번호를 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선거인한테 신성한 주권 행사를 제가 확인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1년 번호는 본투표에서는 다 절선해가지고 별도로 보관하죠. 그거는 양이 이 양보다 더 줄거나 늘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유출방지 검표를, 문제가 있을 때 검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관리하는 관리기록부가 또 있어야 돼요. 투표소가 14,000개가 되는데 그 투표소별로 번호를 어떻게 분류했다는 기록부가 시군구별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누가 투표를 인쇄했느냐. 물론 선거위가 명령해가지고 인쇄를 했죠. 그러나 투표를 누가 인쇄했는지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152조에. 이것이 4개 조건입니다. 이 투표용지가 같이 와야 돼. 이 진보, 그래야 진본이에요. 자, 남기시죠. 자, 그러면 사전투표용지는 제대로 이 4개의 진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 법에는 사전투표용지도 별도로 157조 2항은 일반 투표용지고 158조 3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 사인을 나련해야 된다. 이게 강제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관리 규칙에서 84조 3항에서 인쇄해도 좋다라고 해놨어요. 일반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법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배반하는 기회로 똑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 신호등이 지금 적색등인데 지 마음대로 활보하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따져보니까 공직선거법 전체를 법제처에서 유권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왜냐? 선거관리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다. 그리고 헌법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건 제가 요번에 찾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114조 6항에 중앙선관위원회는 법령의 법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어떤 면은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는 건 법령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데 왜 이걸 했겠습니까? 이거 한번 취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소설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선관위는 법제서의 유권 해석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앙 그 선거관리규칙이 아마 조문이 300 정도 300조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각각 선거 공직선거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다 통합해 버렸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걸 미리 통제한 적색 신호등을 킨 것이 헌법에 이거 마음대로 규칙 정하지 말라. 법을 제대로 준수해라. 라는 적색 신호등을 지금 키워놓은 생태입니다. 키워놓는데 걸어간 거예요, 이놈들이. 말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시행 규칙이 법을 위반하는 건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중앙선관위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독재.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권리가 있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관도 있고 그런데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선관위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걸 제정해놨는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이걸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인쇄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에서 보겠습니다. QR코드는 일련 번호 대신, 아까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련 번호 대신 바코드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막대 모양으로 돼야 된다. 막대 모양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임의로 아무 근거도 없이 QR코드 쓰고 있습니다. 규칙에도 없이. 자, 그럼 이 자체가 또 법 위반인데 우선 성질로 봐서 바코드는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0에서 9까지. 그래서 QR코드는 문자 ABC도 하고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불규칙하게 나열됐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래서 암호화 같다고 스테고노그래피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암호 같습니다. 그러니 투표서별로 투표량을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번호하고 양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자, 양하고 투표 번호를 배분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관리 기록부가 없다는 얘기죠. 자, 관리 기록부가 없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가짜다, 의혹이다 있을 경우에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혹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자, 바코드하고 QR코드는 선관위에서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QR코드는 바코드보다 진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투표용지에다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건 진위를 가르치는데 완전히 갈림길인데 어떻게 같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법의 위반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앞에 더 한번 앞에 지금까지 누가 아까 인쇄해야 된다는 얘기했죠. 누가 인쇄느냐. 그럼 바코드를 누가 이거 만든 거냐? 아니, 바코드는 QR코드를 이걸 프로그램 소스라고 해요. 지금 LG 홈플러스에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더더욱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LG 홈플러스가 선정되느냐? 과연 공개 경쟁에서 했느냐? 당연히 공개 경쟁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선관위에 만약 공개한다면 공개 경쟁 안 했는 것부터 물고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공개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네 가지 소스, 세 가지 그 정보는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QR코드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QR코드는 이건 불법 투성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불법 투성의 QR코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전과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읽으시죠. 자, 우선 그 투표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위쪽에 청인이 있어요. 시군관고의 청인. 청인은 종로구청 청장이 아니라 청장을 대리한 거기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죠. 이 사람이 그거는 직인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라고 난이 돼 있는데 원래는 자기들 용어는 사전선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 여기 앞에 사전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심히 보시죠. 이것이 말이죠. 저는 사인도 아니에요. 인쇄했더라도 사인도 아니에요. 이게 직인이나 스탬프에 불과하지 요 내용 앞에가 사전투표 관리인입니다. 사전투표 돌려관리인이라고 여기 가운데 돼 있고 이 괄호 속에 밖에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자체가 스탬프라 이 말이야. 사전투표관이 저는 처음에 사인을 인쇄하도록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전투표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건 사전 그 관리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 도장이 아니다. 이 청인이다 일종의 앞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종로구청 사전관리관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스탬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인이 뭡니까 인쇄 이전에도 사인이 아니다라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QR 코드가 사각형으로 돼 있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QR 코드를 지금 일반 컴퓨터로 풀어보면은 여기에 검은 것이 없도록 다 말끔하게 그 프로그램 서버라고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석인가 검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들만 아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 키로 열어야 저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밝히라고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 국민의 그 뭡니까 주민등록부로 13자리를 치면은 저 사전투표 용지가 그 프린터에서 쫙 나와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여기에 다 아주 매료가 됩니다. 왜 속아버려? 그런데 그 다른 자기들이 얘기하는 번호를 치면은 이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전투표용지 이거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선거일과한테 물었습니다. 왜 QR코드를 도대체 했느냐?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공항에 출국관리소에 제일 많이 투표를 하는데 몇 명이 출국할지 모른다. 그래서 바코드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QR코드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는 혹시 그럴 때만 두 번째 쓸 때는 추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핑계지 진짜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건 QR코드는 바코드를 발전시키다.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건 관리 기록 없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선거일과에서.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진위를 가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